주식시장이 화끈하게 상승하지 못하니까요. 자, 이러다가 우리나라 증시가 장기 횡보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감을 가지시는 분들 은근히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럴 수 있죠. 주식시장의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정황들을 생각해 보면, 시나리오 중에 하나로 장기 횡보장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요,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혹시 모르는 시나리오이지만, 정황상 가능성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토크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증시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주식시장이 활활 타올랐으면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긴 합니다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요즘 주식시장이 이거 화끈하게 달아오진 못하고 그냥 올라가려고 하다가 지지부진하고 그러다 보니 시장에 대한 우려감 이게 조금은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이번에 올해 들어서 주식시장이 그런대로 괜찮았잖아요. 이런 기세 이어가서 2020년 혹은 2021년 같은 동학개미 운동 속에 화끈했던 그 시장처럼 움직이기를 바라지만, 자, 그렇지 못한 것이 지금의 주식시장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러다가 장기 횡보장 들어가면 어떡할까? 장기 횡보장이란 게 지금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게 어려운 숫자가 아니죠. 이러다가 주가 지수가 2100, 2500 요 사이에서만 왔다 갔다 하면 어떡하지? 하는 게 그러한 걱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 만약에 벌어졌다 그러면 뭔가 과거 선례 속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바로 2010년대 증시를 우리가 떠올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2010년대 증시는요, 2011년부터 해서 2017년 봄까지 횟수로 1, 2, 3, 4, 5, 6, 7 7년을 꽉 채웠던 초장기 횡보장입니다. 이게 관점에 따라서는요, 2010년부터 해서 2017년, 18년, 19년까지도 이어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10년이죠. 혹은 좀 시각을 넓혀서요, 2007년부터 주가지수 2000포인트 건드렸을 때 2007년부터 따져야 된다. 그렇게 따지면은 훨씬 더 긴 기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횟수로 7년 동안 초장기 횡보장이 지속이 됐습니다. 지금 와서 투자에 관한 여러 가지 책들, 증시에 관련 교과서 이런 거 보면 이때 이랬어요. 차트로 보면, 책으로 보면, 지금 화면상에 보시는 차트처럼, 아니 이거 별거 아니잖아. 저거 좀 버티면 되는 거 아니야? 아유,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 때 당시 증시 등락폭이요, 1800포인트에서 2200포인트를 왔다 갔다 했거든요. 자, 지금 확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저 폭이 너무 좁긴 하죠. 1800에서 최저점 1800에서 최고 2200포인트 박스권에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1800포인트에서 2100포인트. 정말 좁은 틈입니다. 수년간의 증시로 보자면은 이건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특히나 그 이전 우리나라 증시 투자자들은 어떤 경험이 있었느냐? 지금 화면상에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이게 굴곡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떤 해에는요, 투자자들이 정말 그야말로 더블 상승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더블 하락하는 이러한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했었죠. 자, 그랬었던 주식시장이 갑자기 초장기 횡보장이 찾아오게 되니까요, 사람들이 뭔가 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우리가 보면, 특히나 2020년 이후 동학개미 운동 이후에 들어온 투자자분들 관점에서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한 번 정도 그때 당시 뉴스
복귀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도요, 지금하고 만만치 않은, 혹은 그거보다 더 심한 투자 심리 불안과 여러 가지 정말 메가톤급의 경제 악재들이 막 뜨글뜨글 했습니다. 뭐 요즘 들어서 뭐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 이슈 요거 나오잖아요. 저 때는 수시로 있었어요. 오바마 대통령 때 실질적으로 뭐 저기 뭐더라 그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이 예 며칠 동안 폐쇄될 정도로 예 셧다운 상황에 들어가기도 했어요. 그리고 미국이 부도날지도 몰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일본 디폴트 가능성이 아베노믹스가 시작되는 시기쯤 2012-13년 그때쯤에 있었어요. 그런 게 있나요? 요즘 일본 증시 보면 그런 거 같지 않은데요.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유가가 폭락한 해는 산유국 부실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유럽의 뭐 도이치뱅크 이런데 부도 날지도 몰라. 이거 어떻게 큰일 났어. 뭐 이런 분위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중국 증시 버블 붕괴되면서 예, 그로 인한 충격파 걱정. 그로 인해서 중국이 그림자 금융이 무너지면 이거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붕괴돼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냐. 이런 분위기. 그리고 북한에 의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1년에 여러 차례 연례 행사처럼 계속 발생했었고, 뭐 국내 정치적인 리스크도 그 시기에 있었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경제와 거시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개별 종목 단위에서는 거의 쥐레밭이었습니다.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 2010년대 초중반만 하더라도요, 국내 굴지 기업들이 부도가 나는 사태가 연이어졌습니다. 예, 뭐 어디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멀쩡하게 이제 정상적인 회사가 된 그룹들이 있어요. 예, 뭐 이름 얘기하면 좀 기분이 좀 그러니까 D모 그룹, K모 그룹이라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회사채 부도 사태, 뭐 그룹사의 위기로 인한 금융 경색 등등. 이게 뭐 여기 두 회사뿐만 아니고 뭐 수시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증권가 찌라시에는 살생부라는 것이 돌아다녔습니다. 살생부. 이번에 어떤 회사가 부도 날지도 모르는데 뭐 이런 식의 예, 개별 종목이든 거시경제든 지금보다 더 요란하면 요란했지 쉽지 않았던 것이 장기 회공보장이 지속이 됐던 2010년대 증시였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거죠. 만약에 앞으로 주식시장이 초장기 횡보장이 찾아온다면 그러면 어떤 증시 현상이 기다릴 것인가? 여러분들 이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요, 이 초장기 횡보장을 거치게 되면요, 투자자들이 좀 뭐랄까 성격이 변합니다. 그러면서 기대 수익률에 대한 눈높이가 뚝 떨어집니다. 뚝 떨어져요. 어깨에서 뼈 소리가 나는데 예, 어깨가 빠진 것처럼 뚝 떨어집니다. 예, 그 이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의 성격은 정말 기만민족과 같은 정말 역동적이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상한가 한번 먹어주는 거 예의범절 아닌가 뭐 이런 식의 분위기. 따블 아니면 주식 투자도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던 투자자들이 초장기 횡보장을 쭉 거치는 과정에 어떤 말을 하느냐?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높으면 돼라는 말이 예, 일상적으로 붙습니다. 주식 투자는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높으면 땡큐지.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높아서 뭐 한 7, 8% 뭐 그 정도면 땡큐야. 예. 아닌 것 같죠? 실제 그렇게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눈높이가 점점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투자자들의 투자 전략이 위험 중립형 투자 성향으로 바뀌게 돼요. 예, 위험 중립형 투자, 자산 배분 전략을 섞어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혹은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예, 뭐 중위험 중수익도 땡큐다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2010년대 후반에는 양매도 ETN 중에 양매도 ETN이란 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지금은 뭐 양매도 ETN들의 주가를 보시면 이게 왜 인기지라고 싶지만 그때 당시는 엄청났습니다. 인기가. 예. 심지어는 그거 처음 개발한 모 증권사의 직원과 팀이 고액 연봉을 받고 다른 증권사로 갔다라는 이야기가 2018년? 2019년? 그때 있기도 했죠. 자, 이런 특징이 있어요. 사람의 눈높이가 낮아집니다.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게 있어요. 초장기 횡보장이다 보니까 주식시장 등락은 제한적이다 보니 상승하는 종목이 극소수예요. 특히 우리가 볼 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인플레이션도 극히 낮고 점점점 경제 성장률도 낮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기대가 있는 종목들이 제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2010년대에 보게 되면요, 셀트리온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진짜 주가가 대박이 나게 됩니다. 저거 버블이에요 하더라도 성장주라고 관심을 받는 종목이 극소수다 보니까 그때 당시 극단적인 상승이 나타나게 됩니다. 향후 만약에 초장기 횡보장이 나타나게 되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와 함께 한편 반대의 상황, 극단적으로 반대 상황도 발생하게 됩니다. 저평가 가치주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져요. 기대 수익률에 대한 눈높이가 떨궈지다 보니 진짜 배당 수익률이 은행 이자만 돼도 와, 이건 대박이야 라고 보시는 분들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저평가 종목이 좀 그래도 좀 어떻게 하면 시장 평균보다 높구나, 이러한 것을 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저평가 가치주들이 2010년대 초장기 횡보장 때 2011, 12, 13, 14, 15, 16, 17, 횟수로 7년 동안 쭉쭉쭉쭉 하다가 2017년 여름 이후 그 불꽃이 이제 사그라들게 됩니다. 초장기 횡보장이 끝나게 되면서요. 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 우리가 생각해보면 2025년에 우리나라가 사회적으로 초고령 사회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경제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게 좀 물음표를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초장기 횡보장의 시나리오도 논리적으로 근거가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대신에 그렇게 간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시장을 보실 때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그 중에 하나,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시장이 한 5% 내지 7%씩 꾸준히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원치 않게 시장이 이렇게 빠질 수도 있죠. 어떤 시나리오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과거 2010년대 흐름 속에서 초장기 횡보장, 그 안에서 투자 팁을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